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두 번째 시간이고요. 혹시 지난 시간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있으면 지금 위에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가셔서 먼저 보고 오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거 보고 다음 거 보셔도 돼요. 순서는 제가 딱히 정하고 찍은 게 아니라서 먼저 편하신 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보면 두드러기가 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날 수도 있어요. 그쵸? 알러지 반응이나 혹은 그냥 피부에 뭔가 이렇게 났을 때 그런 표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그냥 다치다, 나 다쳤어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치는지에 대한 표현들 좀 정리해 봤거든요. 발목이 삐고, 멍이 들고, 칼에 베이고, 다리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부러지고, 그 다음에 화상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뭐 치료의 일환으로 기부스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뭐냐면 정기검진 받는 얘기도 나왔어요. 자, 그런 영어 표현들 어떻게 우리가 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두드러기가 나다. 피부에 발진이 나는 걸 얘기해요. 이 표현은 rash라는 이 단어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R 발음이기 때문에 rash가 아니고 rash, 입을 약간 동그랗게 말아서 발음해 주시면 되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a rash 라고 얘기를 하시면 난 두드러기가 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고, 뭐 어디에 났는지 얘기해 주고 싶으시면 on 이라는 전치사 쓰시고 V 넣어주시면 돼요. 뭐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다 그러면 I have a rash on my face, 이런 식으로 어디에 났는지 얘기해 주고 싶으시면 on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 정리됐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그냥 이 단어가 생소할 뿐. 이 생소한 단어는 자꾸 반복해서 익혀주시면 되고요.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치다.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너 다쳤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 어제 다쳤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다치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et hurt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표현이에요. get hurt 말고도 get injured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get injured 혹은 get hurt, 둘 다 다치다라는 뜻인데,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injured, 이거는 약간 부상당했다. I got injured, 나는 부상당했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Many people got injured,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근데 뭐 hurt나 injured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약간의 뭐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 정도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다쳤다 정도 얘기하는 게 되고요. 너 다쳤니?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뭐뭐 했니? 그쵸, 과거를 물어볼 때는 항상 이 패턴 did you, 그쵸, did you get hur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좀 많네요. hurt란 단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hurt란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다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아프다라는 뜻부터 정리를 하면 부위를 얘기하고 이 단어 쓰시면 돼요. My neck hurts, 이런 식으로 목이 아프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뜻 다치게 하다, 다치게 하다라는 거는 좀 자주 쓰이는 표현 하나 가르쳐 드리면 hurt 뭐 my feelings 라고 얘기를 하면 you hurt my feelings, 너는 내 감정, 마음을 다치게 했어. 이렇게 뭔가 어떤 부위나 어떤 상대방을 다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 hurt란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hurt가 동사로 쓰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hurt가 동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동사는 get이고 여기서 hurt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친 상태인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고, 그걸 가지고 있다, get hur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I get hurt, 나는 다친다. 근데 과거로 쓰셔야 되니까 get을 gat으로 바꿔서 I got hurt, 나는 다쳤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좀 주저리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get hurt, 그 다음에 get injured 이 표현을 얻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이 hurt란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쵸? 아프다. My neck hurts. 그 다음에 you hurt my feelings. 너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발목이 삐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목이 접질르거나 하면은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대가 드러나면서 발목이 삐게 되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프레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스프레인. 근데 스프 피읍 소리보다는 약간 쌍비읍에 가깝습니다. spr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우리가 익숙한 단어 rain이 섞여 있네요. 근데 B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발음할 때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sprain 이게 뭔가 삐다, 접지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once ankle 여기서 once라는 거는 누군가의 란 뜻이에요. 이게 뭐 내가 되면 sprain my ankle 상대방이 되면 sprain your ankle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대방 사람은 바꿔서 쓰라고 이렇게 once란 단어를 박아 놓는 거고요. ankle 이거는 발목이에요. sprain my ankle 발목이 삐다. 그래서 나 발목이 뼈어 라고 얘기할 때 I sprained 과거로 sprained my ankle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발목이 뼈어. I sprained my ankle while playing soccer.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축구하는 동안 발목이 뼈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들을 다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다 중요해서 저 나름대로는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너무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요 표현 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sprain my ankle 되셨죠? 다음 표현 배울게요. 자, 멍이 들다. get a bruise 라고 하시면 되고요. 생긴 거는 단어가 bruise 이렇게 읽을 것 같이 생겼지만 I는 소리 내지 않고요. bruise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get a bruise. 멍이 들다. 그래서 나 멍 들었어요. I got a bruise. 어디에 들었는지 뭐 on my face. 그쵸? 나 얼굴에 멍 들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멍이 든 거는 과거기 때문에 get이 아니고 gat으로 바꿔서 멍들었어요 과거로 말씀하실 때는 I got a bruise get이 아니고 gat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멍든 부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on 하고 부위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제가 늘 습관적으로 어렵지 않죠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단어를 처음 보면 쉽진 않죠. 근데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이해할 만한 내용은 많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 의미가 제가 어렵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처음 보셨으면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get a bruise 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칼에 베이다.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많이 칼에 베이죠. 뭐 이렇게 커터칼로 뭔가 이렇게 자르다가 베이기도 하고 혹은 뭐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뭐 칼에 베이기도 하고 근데 아주 자주 베이는 건 아니지만 그쵸 칼에 베이는 게 좀 흔한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이 표현을 너무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못 만드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get a cut. o는 일단 빼시고 get a cut. 이것도 그냥 a cut. 컷이라는 거는 자르다는 뜻도 있지만 잘려진 그런 상태, 자상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I get a cut. 자상을 얻었다. 그렇죠? 나는 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I got a cut. 베었다. 칼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베이다. 이거죠. 근데 주로 베이게 하는 물체가 칼이다 보니까 그냥 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뿐이지 칼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었어요. I got a cut. 자상을 입었어요. 어디에 입었을까요? 보통 손가락에 입죠. 그러니까 on my finger. 그렇죠? I got a cut on my finger.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하진 않지만, 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정말 너무 자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자주 봐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돼요. Get a cut on my finger. 되셨죠? 다음 표현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리가 부러지다인데, 한국어는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부러지다 이렇게 수동태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뭐가 부러지다. 능동태는 뭐죠? 내가 부러뜨리다. 이게 능동태죠. 수동태는 뭐뭐가 부러지다. 이게 이제 수동태인데, 한국어는 수동태적으로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능동태로 얘기해요. 그래서 브레이크, 부수다, 누군가의 다리를 부러뜨리다, 누군가의 다리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을 얘기하지 않고 보통 여기는 이제 본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I broke, 브레이크의 과거예요. I broke my leg 라고 하면 나 다리가 부러졌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부러뜨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I broke my legs. 여기서 leg는 한쪽 다리일 때, 양쪽 다리 다 부러졌을 때는 legs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직역하면 나는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 다리 부러졌어 라고 얘기할 때 I broke my legs while playing soccer. 축구하다 다리 부러졌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직역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표현 꼭, 그 표현이 아니고 그 개념 꼭 이해하시고 그냥 break one's legs. 누군가의 다리를 부러뜨리다. 이게 다리가 부러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친 거, 뭐, 멍들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칼에 베이고, 그 다음에 부러지고, 겹지르고, 삐고, 이런 거 배웠는데, 또 하나 우리가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쵸? 이거예요. 화상 입는 거. 화상 입는 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get a bur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burn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태우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그냥 이런 화상이라는 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get a burn, 화상을 얻다, 화상을 입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도 어디에 입었는지는 on 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get a burn on my finger, 손가락에 화상 입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알아가시면 좋은 게, 우리가 화상을 입을 때 꼭 불에만 화상을 입는 게 아니라 햇볕에도 화상을 입어요. 그럴 때는 I get a sunburn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태양 화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got a sunburn 이렇게 얘기하면 태양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다. 그 다음에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태양에 그을려서 멋지게 피부가 구릿빛으로 변하는 거 선탠 한다 그러죠. 이럴 때는 I get tanned 라고 하시면 돼요. get tanned. 이게 피부가 태닝 됐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중요한 거는 get a burn, 그 다음에 get a sunburn 까지는 조금 주의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주사 맞다. 주사 맞다. 이것도 많이들 모르세요. 그쵸? 주사 맞다. get a shot.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쵸? a shot. 샷을 얻다. 이 샷이란 단어는 원래 이제 shoot에서 온 단어긴 한데, shoot은 총을 쏘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get a shot 이렇게 해야 주사가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어가 빠지고 get sho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슛이 총을 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을 맞다가 돼요. 그래서 이 어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사를 맞을 때는 get a shot, 그 다음에 총을 맞을 때는 get shot. 그래서 그는 총에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he got sho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사를 맞았습니다. he got a shot. 이렇게 하나에 주사를 맞고 총을 맞고 많이 갈라지니까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사 맞다라는 표현 shot 말고 injection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get an injectio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inject라는 단어가, injection에 보면 inject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렇죠? 이 inject라는 단어가 주입하다예요. 그래서 주입을 얻다, 이게 주사를 맞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 맞았어요. Did you get a shot?
혹은 주사 맞으실 거예요. You will get a sho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뭐 you will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특별히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깁스하다. 그쵸. 지금까지 이제 계속 다치는 거, 뭐 부상당하고, 뭐 두드러기가 나고, 뭐 이렇게 어디가 이제 아픈 표현 위주로 봤는데, 전에 주사 맞는 거, 바로 전에 주사 맞는 표현 봤고, 이번에는 깁스하는 거. 기부스하는 것도 많이들 모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쵸? wear a cast라고 하면 되고요. 기부스는 콩글리시니까 쓰시는 거 아니에요. wear a cast, 뭐 wear a gibbs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깁스는 영어 단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그죠? wear a cast라고 하시면 되고요. 몸에 뭔가 두르는 건 다 wear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안경 쓰는 것도 wear glasses. 그 다음에 반지 끼는 거 wear a ring. 이런 식으로 몸에 뭔가 착용하는 거는 다 wear란 단어 쓰시면 되고요. wear a cast. 기부스하다. 하나만 표현을 좀 완성해 보면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거 기부스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다리가 삐기도 하고 뭔가 접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뼈가 아파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 기부스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Do I have to 라는 하나의 이것도 패턴이라면 패턴이거든요. Do I have to 내가 무엇 해야 하나요예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to는 네가 뭐뭐 해야 되니? 라고 이야기했지만 Do I have to이기 때문에 내가 뭐뭐 해야 되나요? Do I have to go? 내가 가야 되나요? Do I have to study? 내가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것처럼 Do I have to wear a cast? 저 기부스 해야 되나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Do I have to wear a cast? 네. 다들 따라 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 표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을 받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쵸? 건강검진이란 단어는 medical checkup 하시면 되고 checkup은 검진하는 거고요. 건강검진이니까 medical check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다, 얻다라는 뜻의 get을 쓰시면 되고요. get a medical checkup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패턴 하나 알려드리면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이런 얘기 할 때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저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려면 I am here to 이 표현 쓰시면 돼요. 이 패턴 가져가시면 돼요. I'm here to 나는 무엇 하러 여기에 왔다예요. 근데 여기 표현에는 여기에 있다죠. 그러니까 그냥 영어 표현에서는 I am here, 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이거 하러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here to see you. 그러면 너를 만나러 왔어요. I'm here to get a medical checkup.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내드리면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으러 왔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 병원에서 필요한 시간 1편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진료 보는 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료 본다라는 것도 그냥 see a doctor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I'm here to see a doctor. 저 의사 선생님께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능동적으로 넓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 받는 거는 get surgery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수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그렇죠? Do I have to get surgery? 라고 하시면 되고 당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You have to. 그렇죠? You have to get surgery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surgery에서 surgeon 이란 단어를 만들면 이거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 의사예요. 사실 수술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는 surgeon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뭐든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닥터라는 단어 하나 알기보다는 치과 의사는 덴티스트, 그 다음에 뭐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는 surgeon, 이 정도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필요한 표현 다 배워봤어요. 1편, 2편 다 해서 배워봤고, 여기서 원래 저는 끝날 생각이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약국에서 이어서 그쵸, 약을 처방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약의 종류나 이런 것도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표현에 바로 이어서 약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3세트로 병원에서 필요한 거 2개랑 약 이거 3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우리의 이 건강, 우리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꼭 알아야 될 표현들이니까 다음 시간에 약에 관한 것까지 해서 정리할 거고요. 늘 저한테 이렇게 커피 선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혹은 댓글을 안 다시더라도 그냥 영상 봐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늘 더 연구하고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